망가게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홍보. 지금부터 민선 7기 연수구청장 취임 2주년 구정 성과 보고 및 7월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간 민선 7기의 열정적인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주요 정책에 대한 구정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용준입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구정 주요 성과와 앞으로 2년 동안 추진해 나아갈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900여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 각 분야별로 대회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경영성과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인천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종합 6위를 달성하면서 연수구가 전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적 내부 통제 부분 3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2년간 14건의 장관 표창과 12건의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구청장인 화합의 도시를 목표로 하는 열린 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여 구민의 바람대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연수구 전체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시켜 인천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인천시 최초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함께 모비를 기반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여 전국 최초로 주민총회 온라인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작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한 2년간의 노력들입니다. 지난해 개소한 연수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참여형 공동체 공유 자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 마을 TV 개국으로 주민이 직접 제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방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디어로 소통하는 진정한 주민자치형 마을 방송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공청사 확충을 위해 구청사 별관을 신축하였고, 송도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인 대기 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3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구민 중심의 혁신행정 추진 시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민원실 및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4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세계 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체험식 국제언어 학습 공간인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와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8년 12월 우리 구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도시 연수구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 문화정책기구인 연수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및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사업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문화시설 마련을 위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수구가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연수구를 브랜드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송도 크루즈 불꽃축제,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 경축음악회 등 특화 축제 및 품격 있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독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동춘나래 도서관과 한박 비류 도서관을 개관하고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7개 구립 공공도서관별로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페스티벌 및 희희낙낙 콘서트 개최 등의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 독서문화 행사도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송도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문화공원과 미추홀공원에 설치된 2곳의 야외 스케이트장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2018년 연수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오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우리 구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받았으며 올해는 가족친화 부분의 국민여가친화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선진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의 선도적인 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우수기관 선정,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공모 선정, 인천 유일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모 선정 등 복지도시 연수구의 위상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작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면서 수준 높은 우리 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일자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성과는 연수사랑 전자상품권과 연수이음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수이음 카드는 출시 1년여 만에 발행액 1,500억을 초과하였고 가입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혜택 플러스 가맹점 1,000호 돌파라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마을 베이커리 공동 브랜드인 빵하네를 런칭하였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업무 표장과 상표 등록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 한국일자리정책 어워드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우수 사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와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청년 창업자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시 미래 첨단 분야입니다. 지난해 안골마을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것은 연수구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노선 폐지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M버스는 올해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고, 송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송도 국제도시의 내부 교통 편의 증진 방안 연구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가 기대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통해 스마트 도시 서비스 시범 사업 공모 및 스마트 도시 리빙랩 사업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연수구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관리 사업으로 고가교의 색을 입힌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간판 개선 사업,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부착 방지 시설 설치 및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로 5개 광고 업무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로환경 개선 평가 도시미관 분야 우수기관 선정, 공공디자인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수거 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자가용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인천시 최초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명안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 둘레길에는 황토길을 조성하였고, 청량산 계곡에는 자연형 물놀이장을 설치하였으며, 방치되어 있던 송도 석산에 주민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었고,
선악동 공안제에는 계절초와 군락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연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 등 9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협의회에 가입하였고,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실시한 GCF의 날 행사 및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구가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쿠키 자전거, 카카오티 바이크,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실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송도 갯벌이 지난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서 인천 최초로 등재되고 우리 구가 아시아 습지센터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송도 갯벌의 국제적 인지도 및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지난 2년간 악취, 미세먼지, 범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우선 악취 문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사자협의체 및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와 14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및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및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쿨링포구 운영, 쿨루프 시공,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와 온열의자 설치 등 자연재난 예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및 스마트폰 정지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위기 상황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국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2월 연수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과 행사들은 중단되고 주민들의 일상은 마비가 되었으며 모든 이들이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로 유례없는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었고,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였으며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최초로 특수음악 구급차를 구입하여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검사 실시로 코로나19 발생 120일째 검체 검사 건수가 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자가격리 및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1:1 전담 관리와 시설별 특별관리, 방역물품 지원 및 예방수칙 등의 신속한 정보 제공 등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연수구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 방역단을 구성하여 연수구 구석구석을 방역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자활사업단의 마스크 제작과 기부 활동, 이어지는 익명의 기부와 나눔 및 후원 활동들로 지친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 구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이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심식당 및 크린존을 지정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중위소득 가구의 10만 원 소비 쿠폰 지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에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이 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가정을 위한 놀이키트도 배부하였으며 희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2년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모빌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민 참여형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소통 행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과 구민의 참여를 통한 연수 스타일의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리빙랩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마스크 제조 시설을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 수련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조속히 건립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외식 산업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외식 사업 지원센터 및 음식문화 특화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및 청량 근린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연수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연수 아트 플랫폼 및 창의예술센터 등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수구를 법정 문화도시로 공식 지정하고 2022년까지 송도 역사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도서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송도 국제도시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연수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종합 도서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공원 내 마을 작은 도서관 4개소를 2021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해 공모심사에서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 재도전하여 장기적인 도시재생의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는 송도 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2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망각의 존재라 이 망각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기도 하고 또 늙어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그 뒤에 남겨진 흔적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망각되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망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2년간 우리가 진행해온 사업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총화해보는 것은 그간 저 성과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들 모두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존엄함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고 망각의 강으로 건너간 그 많은 사업들이 잘 정리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년도 바로 그러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속할 사업과 새로 개척해야 할 사업과 개선해야 할 사업들을 잘 분류하고 우리의 역량을 선택과 집중으로 잘 배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지난 2년 중 4분의 1인 6개월을 거의 소모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의 희생과 노력들이 정말 처참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우리 앞에 놓여있던 위협 요인과 장애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방안을 찾아서 전진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위기도 우리 900여 공직자와 38만 연수 주민의 힘으로 잘 극복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2년은 더 낮고 더 현장으로 다가가는 구정을 통해서 38만 연수 주민께 봉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여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게, 더 현장으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과제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저에게 독주와 독선의 여지는 없는지, 또 의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을 내오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될 동반자들을 무시하고 편향된 오만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소통을 근거로 한 융통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과연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저에게 물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정을 안다는 이유로 독선적이고 자만에 빠져 행정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부로부터 다가오는 위협 요인과 독소들을 잘 제거해 나가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들을 맞대고 토론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다시 한번 여미고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 900여 공직자분들에게 그간 2년간 청장에게는 주민만 있고 직원은 없는 것 아닌가. 주민만 소통하고 실제 직원과 소통하며 직원의 애로사항을 과연 깊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게 반성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이 있고 주민만 주인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인임은 틀림이 없는데 이 과정을 표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개조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60을 살면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새처럼 절실하게 절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의 추진이라고 하는 이유로, 일이라고 하는 성과를 이유로 해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의 아픔들을 역지사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잘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는 기분으로 그간에 해왔던 일에 대한 성과와 반성의 대목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간부 공무원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잘 전파되고 함께 공유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또 직장에서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직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 직원들을 포함한 젊은 청년 직원들께서는 조직의 구태의연한 악습에 안주하거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보다 역동적이고 보다 반항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일들을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청년의 젊은 패기로 우리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는 충돌과 실수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용기를 꺾고 좌절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평가나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혁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이 모든 과정들의 성과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이 모든 부분에 나타난 허물은 저 구청장의 몫으로 돌려서 향후 2년간 여러분들과 일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열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간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38만 연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년간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청 및 부서별 7월 확대 간부회의 보고 안건을 교육 및 행사와 홍보, 공사 분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1개 외부기관 공모사업 23개 금년도 주요 사업 9개 구청장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상반기 평가 보고회를 7월 9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등 당초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청소년 수련관과 송도 노인복지관의 하반기 종합감사를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업무 처리 불편사항,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처리와 연관된 주민공개 감사를 병행토록 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일과는 금년도 건물과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55억 5,900만 원을 7월 말 납부기한으로 부과토록 하겠으며 이는 작년 대비 34억 4,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건축물 신축 및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한박 종합사회복지관 내 여성 안심부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1인 거주 여성의 택배 관련 사고 예방 및 불안감 해소 등 안전한 정주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안산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타산지도로 삼아 하절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급식관리 및 시설, 통학차량, 코로나 대비 방역상황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7월 24일까지 실시하여 점검 결과 미흡 시 변경명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이행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연수이음 카드 런칭 1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혜택플러스 가맹점포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사업자 카드를 출시하여 관내 구매에 한해 월 최대 2%의 캐시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16명을 선발하여 자전거 수리, 생태 하천길 조성 등 저소득층 및 코로나로 인한 취업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는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여 10월 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적격성 및 현장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는 관내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30개소에 대한 냉각 탑수 및 시설 내 냉온수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청소 및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은 국제화 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산책로에 흙먼지 발생 및 우천시 물고임 등 민원 해결을 위해 황토, 흙, 콘크리트 포장 및 잔디 배수로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여 주민 편의와 공원 이용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가용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으로 5월까지 청학동의 5개통을 시범 운영 후
송도 지역을 제외한 연수구 전역으로 아파트 및 대형 상가를 제외한 빌라, 다세대 주택, 상가 주택 등의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률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골목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각 부서에 대한 7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행사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7월 중 동행정복지센터 홍보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행사 분야입니다. 옥년 일동에서는 7월 17일 청년공원에서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숲속 음악 산책 음악 공연을 개최합니다. 옥년 2동과 연수 3동에서는 여름 병해충 대비 방역 활동을 자율방역단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수 1동과 연수 2동에서는 현재 옥년 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7월부터 50여 명에 대해 확대 운영합니다. 그 외에도 선악동과 청학동에서도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 2동에서는 쓰지 않는 새 수건을 기부받아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장롱 속 잠자는 수건 깨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학동에서는 혹서기 대비 취약계층 중 이불 교체가 시급한 세대를 대상으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춘 1동에서는 취약계층 홀봄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전달 행사를 7월 8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춘 2동에서는 민간이 함께하는 2020 고독 제로 사업 식물 테라피 교실을 독거노인 1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춘 3동에서는 주민자치의 워크숍을 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도 1동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인 글로벌 친환경 교육을 희망아파트 10여 개 단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도 2동에서는 송도 2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복날 삼계탕 지원 사업을 7월 16일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세대 20세대에 대해 직접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 3동에서는 저소득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이드림 스토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 4동에서는 송도 4동 주민자치의 워크숍을 7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사항입니다. 선악동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중증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택 내 조명 점등과 소등이 가능한 블루투스 스마트 조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혹서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에 대해 선풍기, 이불 지원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년동 숲속 음악 산책 개최는 규모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옥년 1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의 음악회들은 각 동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희가 옥년동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있다 보니 청년공원 그 주변에서 조그맣게 크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소규모로 해서 음악회 공연을 하려고 지금 예산은 주민자치에서 기금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세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한 그래서 코로나 이 부분에 또 혹여 오해가 없게 좀 진행을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보건소나 또 관련 방역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장롱 속 잠자는 수건 깨우기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아이템이 다른 데 있는 게 리카피된 거예요? 아니면 크리에이터 사업이에요? 연수동입니다. 저기 크리에이트 새로 우리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혹시 저희가 내일까지 기부를 받아서 사할린 동포회가라든지 복지시설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도 집에 혹시 안 쓰시는 장롱 속 깊숙이 있는 혹시 수건이 있으면은 저희 동으로 좀 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홍보실 이거 저 홍보 협조해서 언론에 한번
이거 캠페인에서 좋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기 집 장롱에 놀고 있는 저기 수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실 나올 때 우리 간부님들 하나씩 한번 들고 나오시죠. 그래서 그 누구께 제일 예쁜지 그 뭐 이렇게 뭐 무슨 체육대 뭐 기증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이렇게 한번 쫙 모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무슨 몇 년도 뭐 해가지고 아니면 몇 년도 뭐 군민의 뭐 해가지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그 찍혀져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추억인데 추억거리고 그러면 거기 가져오신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분께는 그 뭘 드려야 되나 뭐 상품권 하나 드리는 걸로 하고 다 갖고 나와서 추억을 같이 한 다음에는 그거 다 모아서 기증하는 걸로 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장록성 잠자는 수건 깨우고 잠자는 수건의 추억을 되새기는 의미로 해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 그 수건의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네요. 목요일 날 한다고요? 네, 내일 합니다. 네. 네. 잘 저기 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네. 내일 이제 홍보기관하고 해서 같이 사진도 좀 하고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제신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정책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동별 민생 현장 방문 추진입니다. 방문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방문지는 아파트 단지, 민원 현장, 상가 지역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동참에 대한 위로와 노고 격려, 그리고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현장 실태 점검과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참여 협조 시 방문 취지 설명과 이해관계자 참석 요청을 드리며 현장 준비 시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 방문 일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나가서 이제 주민분들하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우선 당장 한 6개월을 그 직접 접촉을 못했던 것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시 인간은 역시 접촉동물이구나. 이게 비접촉은 참 마음도 멀고 거리도 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좀 저한테는 좀 좋은 시간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아서 해당 부서나 또 이거 준비하는 동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주민자치회 새로 구성되고 나서 대규모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동의 실정과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긴 한데 준비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지금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SNS상에서 우리 주민들의 소통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젊은 청년들이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 관계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다음에 각층의 각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이 카페나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형태를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속에서 표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쌍방향으로 어떻게 또 받아들여서 구성에 반영할 건가. 이 부분이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통을 담당한 부분이나 또 홍보를 담당한 부분이나 또 총무과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이런 SNS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좀 분석부터 우선 좀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송도 쪽은 사실 그런 점에서 송도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이 SNS에서 좀 이게 잘 포착되고 또 집단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계층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아파트 중심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빌을 이용한 이 소통의 근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민주주의 표현의 형태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 저는 이게 아마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일 거고 이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표현하고 표출하고 효과적으로 감정이 이입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또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요. 평생학습의 내용을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의 형태에서 무크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이 온라인 학습 방법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진행해 갈 거냐.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다면은 신속하게 대학원, 대학교 같은 걸 우리가 개설해서 예를 들어 뭐 세계 시민 교육을 특수대학원의 형태를 아예 우리가 구립으로 개설해서 뭐 연대든 인천대든 연결해가지고 아예 그런 과정들에서 주민들이 온라인의 형태로 그리고 학위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아예 구축한다든가 뭐 오히려 거꾸로 이런 비대면 형태에서 더 공격적인 형태로 사업들을 전개해 보면 매우 독특하고 시의적절한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좀 경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회를 한번 정리하고 그 사업 성과들이나 아이디어들을 한번 모으는 총화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풍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기간은 7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겠으면서 폭염 특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 전파를 통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상황 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협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보신 내용처럼 이제 폭염 상황에 대한 총괄 및 분야별 추진 사항 점검은 안전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 내용으로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지금 현재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노인 야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추가 확대 운영하는 것은 아마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을 아마 지시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서는 지금 횡단보도 그늘막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건설 현장 작업자에 대한 무더위 휴식 시간제도 적극 권장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주요 간선도로 부연에 대한 사수차 운영을 통해서 폭염에 대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독지과에서도 역시 공원 내 그늘막 및 정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와 병행 추진하면서 비접촉식 분시대 운영도 관리를 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더위 근로자 휴식시간제를 적극 권장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버스 정류장에 대한 쿨링포그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미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는 상황을 보셔서
운영 재개업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나 건강진지과에서도 지금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풍수에 대한 중점 대책 역시 저희가 상황 발생 대비 때 기능별 임무를 이제 역할이나 걸 명확히 해서 빠른 상황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방자재나 재고 물자에 대한 사전 확보를 통해서 풍수의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이제 저희가 폭염 대비 취약계층 홍보물을 배부하게 되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참여자나 야외 활동,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저감 양산 등을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동 불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쿨매트를 재난계기금 2천만 원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협조 사항입니다. 분야별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사전 예방위한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각 동이나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비상근무 발령 시에 신속하게 소집해서 재해 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 위주의 풍수보험에 대해서 적극 가입이 되도록 동장님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폭염과 풍수에 대응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해당 부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 재난관리과의 요구들이 그것 하나하나가 소홀히 그러니까 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소홀히 하면 그 순간 그 재산과 생명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서 여기서 얘기된 내용들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부서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인 사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건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배치가 어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타이트하고 촘촘한 안전망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총화로 나타나는 게 결국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이번 여름과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적 상황에서 첫 번째 대하는 이 폭염과 풍수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일상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에서 제일 우선해서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기본 업무들을 해야 되는 이중적 고통이 있는 거니까요. 서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제가 일부러 이 재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면 소통 방식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합 방식이 아닌 누구나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6월에는 줌 사용법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본격적으로 비대면 주민자치 회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는 줌 계정 가입 및 화상회의 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그 준공식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 공식성을 부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보되고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 건지 이거는 또 다른 또 그 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신 쪽이나 정보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그 행사들이 진행된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공식성으로 기록으로 보장할 건지 이런 것들 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우리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마을 나는 냉장고를 확대 운영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기부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옥년 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선악동, 연수 1동, 연수 2동, 송도 1동 행정복지센터가 7월부터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에서의 지원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냉장고, 식품 진열대 등 기본 장비를 지원하고 개소당 월 20만 원의 식재료와 운영비 일부를 구 연합 모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기부 활동을 좀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울러 자생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식품을 다루게 되는 그 봉사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운영할 때 이 식품 위생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약간 좀 그 장애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기부하는 품목에 대한 부분을 건조된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받을 건지, 그래서 품목을 제한할 건지, 아니면 받더라도 그러면 정기적으로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일정 정도 무작위로 위생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건지, 뭐 이런 좀 몇 가지 좀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확대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그 원재료, 식자재 원재료를 많이 기부받고 있고요. 가공식품은 되도록이면 당일 제조되지 않은 거는 지금 기부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일회성 그러니까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장된 재료 그 자체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크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서는 크게 발생되리라 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유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각 동의 협조사항에 있어서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인천 이음카드를 제공해서 인천 이음카드의 그 충전식 인천형 소비 쿠폰으로 제공되는 효도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항은 12구의 매칭 사업으로 1인당 8만 원을 충전해 주는 사항이고요. 카드가 없으신 어르신들께는 새로 공카드를 제공하게 되는 사항인데, 일단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입력을 한 2, 3일 내에 충전시키면 2, 3일 후부터 쓰게 되는 사항입니다. 총 연수구는 3,176명이 대상이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는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 카드는 올 연말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사항이 없도록 각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 발송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미디어실과 안전관리과에서는 홈페이지나 연수 한마당을 통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내용입니다. 기존 그 대형 폐기물 배출 절차에 스마트폰 앱을 그 백이라는 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마트폰 어플 이름은 그 백이란 이름입니다. 이 배출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출 신청을 하면 수거업체인 그 송도 환경에 그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냉장고와 같은 게 무거운 품목은 각 가정을 방문해서 내려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중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식으로 중고 거래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우리 구하고 그 주식회사 갔다와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로 7월 말부터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좀 이거 버리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폐기물을
쓸만한 것들 이게 차 가지고 다니면서 수고하시는 또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잘 고려해서 좋은 제도 같으니까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역 주변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나 해소를 위해 시행한 연수동 591-2번 지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7월 중순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 8월 1일부터 사실상 주차장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인 시스템, CCTV 15대, 가로등 등 시설물 시뮬레이션 및 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보시면 117면이고 총 사업비는 5억 7,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근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면은 한 면당 보통 사업비가 7천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7천에서 1억 정도 소요되는 그 사업비 중에 주로 보상, 땅값, 부지 보상비가 한 80% 정도 소요되는데요. 117면 정도 되면은 사실상 한 7, 8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2019년도 2월부터 5월까지 CUD 우상 귀속 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 CUD 우상 귀속 협의 때 잘 협의가 돼서 우상 귀속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전에 행정과장이었던 이하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해병대 컨테이너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해병전후에 그 단체에서 썼던 컨테이너가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건 때문에 공사가 한 2주 정도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되면서 행정대 집행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총무과와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차량민원과가 협업을 통해 단체와 엄만히 협의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에는 추가로 주차 쿠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식당을 이용을 했을 때에 식당 주인이 주차권을 줍니다. 현재는 카드 쿠폰이라든지 종이 쿠폰을 주는데 식당 주인이 웹을 설치를 하면 고객이 그 식당에서 컴퓨터에 자기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했던 고객이 주차장에 가서 차로 몰고 나오면 자동 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차단기가 개방되고 논스톱으로 퇴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무상 기속과 또 해병대 컨테이너 이전까지 잘 마무리해서 여기 그 방치된 형태로 있었던 공간을 짜임새 있게 주차 공간으로 확보한 거는 굉장히 좀 모범적이고 그동안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연수구의 다양한 정보를 공간 정보로 그리는 연수구 스마트 라이프 맵인 일명 백문이 불여일 지도를 오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연수 구민의 생활 편리 지도인 백문이 불여일 지도는 부서가 직접 제작하였고 4가지 컨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민희에서 벗어난 활발한 홈페이지 구성과 또 주민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지도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12개의 적극적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주민 제안 지도 서비스도 구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지도를 주제별 테마별로 구성하였고 공공데이터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맞춤형 공간정보, 또 드론 영상정보, 연수구 주요 정보를 지도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안할 경우 부서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주민 제안 지도를 제작해주는 서비스와 또 드론 촬영을 통해서 연수구의 아름다운 영상 등을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간 공간정보 스마트 맵을 제작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 이동 현황과 우리 동네 환경정보 지도, 또 우리 동네 예산지도, 공약지도, 복지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몇 가지 당부사항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선 7기 2주년에 대한 소회나 또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은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올해 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간 점검하는 7월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된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부소장님께서는 빠르게 업무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 초 계획했던 각자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제 새로 또 부소장님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우선 중앙부처 기관 평가 항목이나 또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하반기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7월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비 12등을 시기에 맞춰서 사업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기 구의회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의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부터도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서로 바뀐 의원님들과 신속하게 그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조와 의회와의 협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집행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주민자치회, 새로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들과 협업을 주민자치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7, 8월은 하계 휴가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변이나 이런 부분에 밀집도가 높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휴가철을 분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게 지금 지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제로 한 모처럼의 가족들과의 휴가를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총무과나 이 부분은 각 직원들의 휴가철이 피크 타임에 이렇게 피크 시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7월부터 9월까지든 10월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게 기간도 좀 늘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복용과 풍수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해 주시고 또 사전에 우려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정비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과 연결해서 하고 자원순환과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동시에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각종 현안 사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주요 건설 사업, 예술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또 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어린이 도서관, 청학동 청사, 사동 청사, 장애인 복지시설, 선학동 청사에 대한 이런 사전적 지금 절차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공원에 배드민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안지 부분들 재산권 이관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여전히 지금 문제로 남아 있는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7월 이후 하반기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연수 아트 플랫폼이라든가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것 등 해서 또
연수구 도시발전의 향후 20년을 가늠할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집도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고마을에 이어서 한방마을 도심재생 사업이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요 현안 사업들 있습니다. 승계하수 처리장 현대사업 이거 지지부진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그 환경 기준치를 오버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지금 우리 하천과 바다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공영이냐 민간 사업이냐는 거를 따지고 앉아서 이 중대한 환경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공적 의미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강력한 항의와 이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범시민적 운동을 저는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각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자동집합시설에 대한 법적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주차장 이전이나 이런 송도 사동 분동에 따른 또 문제들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각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지금 오늘 점검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확대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